예, 오늘 11월 7일 목요일입니다. 이기종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디스플레이 얘기인데, OLED 패널이 지금 노트북에 탑재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뭐 갤럭시 북 같은 삼성전자 제품에 쓰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체 시장에서는 뭐 점유율은 1~2%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한 300만 대, 200만 대 뭐 이 정도겠네요. 예, 보통 100만 대, 예, 200만 대 정도? 예. 이 정도 수준이겠네. 한 2억 대 정도 팔리잖아요. 예, 보통 IT 제품 뭐 노트북, 태블릿 뭐 이렇게 모니터 합해서 5억대, 6억대 정도 팔리는데 거기서 노트북이 2억대 정도 팔립니다. 2억대 초반에서 네. 거기서 한 1~2% 정도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 애플이 지금 OLED를 IT 제품으로도 확대 전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노트북에도 지금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 애플이 그 OLED 아이패드 프로 처음 출시했고 13인치, 11인치 두 개 출시했고 지금 노트북 쪽에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맥북 그 프로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에어를 그 다음에 할 예정인데 네. 이 뭐 계획상에는 큰 변화는 없지만 네. 에어를 적용하는 에어에 OLED를 적용하는 시점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맥북이 에어가 있고 예. 프로가 있고 예. 그냥 일반 맥북도 있나? 그냥 에어랑 프로 두 종류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맥북은 그렇고 근데 이제 프로에는 OLED를 탑재하려고 하고 있고 예, 에어는 좀 밀릴 수도 있다. 예. 왜 그렇죠? 맥북 프로는 일단 계획대로 하는 것 같고 네. 에어 쪽은 준비를 하다가 몇 개월 사이에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얘기들이 부품 업체들의 일정이 밀린 것 같고 네. 가격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격, 높은 가격. 네. 어쨌든 OLED를 쓰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맞아요. 네. 그 정도의 그 가치를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이번에 올해 아이패드 OLED 처음 나올 때 이게 아마 그 IT 제품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긴 했습니다. 이미 그 뭐 태블릿, 노트북에 OLED가 쓰이고 있긴 하지만 네. 애플이라는 업체에서 이 IT 제품에 OLED를 쓰기 시작할 때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델, HP, 레노버 이런 업체들도 어떻게 따라올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기대가 많았는데 네. 이번 올해 아이패드 프로가 지금 출하량이 700만 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연간 출하량이. 네. 작년 이맘때에는 2024년에 OLED 아이패드 프로를 출시하면 1000만 대 정도까지 출하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나오다가 올해 초에는 850만 대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올 2분기에 공개하고 출시했을 때는 이제 반짝 팔리니까 기대를 그 850만 대보다 더 팔릴 수 있겠다는 얘기 나오다가 3분기 들으면서 이제 수요가 확 꺾여서 지금은 600만에서 700만 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맥북 프로는 그러면 지금 언제 출시를 예상하고 있다고요? 지금은 2026년 출시를 예상하고 있고 네. 부품 업체 일정들도 2025년 말에는 부품 양산에 들어갈 걸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사양이나 이런 거 다 결정됐겠네요. 예, 그러면. 기술 사양은 뭐 옥사이드 TFT 적용하고 네. 그리고 이번에 OLED 아이패드 적용됐던 것처럼 하이브리드 OLED라고 해서 네. 유리기판에다가 방막 봉지 그리고 발광층 두 개 칩으로 하는 투스택 텐덤 이 정도 적용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사이드 TFT도 결정됐고 그래서 지금 흐름대로 간다면 2026년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맥북 에어는 원래 뭐 한 언제 정도에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맥북 에어는 2027년 정도로 예상했는데 OLED가 탑재된. 예, OLED 그러니까 뭐 프로 출시되고 그 다음 연도 뭐 이 정도로 예상되다가 네. 지금은 2028년 정도로 이제 밀린다고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이겠네요. 예. 가격이 가장 큰 것 같고 네. 그 아까 그 OLED 프로, 아이패드 프로 얘기 한참 길게 드렸던 거는 이게 OLED를 쓰면서 제품이 좀 변하긴 했습니다. 기술 쪽에서 볼 때 네. 많이 변하긴 했는데 잘 안 팔리니까 이게 제품의 큰 변화 역시 디스플레이 OLED인데 이것만으로는 뭔가 좀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어필이 덜 되는 것 같다. 좋은 제품인 것은 분명하지만 좋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그렇다고 그렇게 크게 막 OLED를 달아서 뭐 대단한 뭐 어떤 구매 포인트가 생긴다거나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뭐 소비자들이 솔직히 뭐 본인이 쓰는 제품을 우리나라 소비자들 대부분 스마트폰 대부분 OLED인데 다 액정이라고 합니다. 액정이라고. 그러니까 액정이 LCD라는 말인데 네. 진짜 구분을 잘 못할 가능성이 크고 네. OLED 아이패드 프로 공개하면서 텐덤 OLED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긴 했습니다. 근데 소비자들한테 그게 전달은 아주 좋은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전달이 됐을 수는 있지만 그걸 꼭 구매를 하고 싶은 마음까지는 안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 가격이 너무 비싸게 나와서 지금 이번 기본 가격이 11인치가 140만 원이고 아이패드 프로, 네. 13인치 기본 가격이 180만 원입니다. 야, 뭐 노트북 사겠다 그냥. 예. 그리고 그 보통 근데 아이패드 사는 분들이 네. 막 사양을 갖다 붙입니다. 막 펜슬도 사야 되고 뭐 그리고 키보드 사야 되고. 예, 키보드도 사야 되고 네.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반사 방지를 위한 또 필름이 또 있습니다. 그걸 또 추가로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13인치 모델이 기본형 가격이 180만 원이지만 네. 펜슬하고 뭐 이렇게 반사형 200만 필름하고 넘죠. 키보드 하게 되면 200만 원 중반 훨씬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을 거의 이제 300만 원을 주고 사게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이 제품을 그렇게까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노트북이 있으면 잘 안 쓰게 돼요. 아이패드는. 예, 저도 맥북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는데 네. 이 아이패드 사용 빈도가 되게 떨어집니다. 이게 맥북에 비해서는 당연히 노트북 이게 뭐 사용이 편하니까. 침대 위에서 또 보려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들고 있으면 또 무거워요. 폰 보게 되더라고요. 거치하는 것도 있긴 한데 네. 그 정도를 300만 원을 200 몇십만 원이긴 하지만 그걸 주고 살 수 있는. 아예 노트북처럼 그냥 쓸 거면 예. 뭐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걸 메인 기기로 쓰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이제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이게 키보드까지 해서 하면 결국 이게 노트북이니까 그렇죠. 그 돈이면 차라리 더 좋은 노트북을 사는 게. 공급망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맥북 프로는 일단 지금 사양이 옥사이드 TFT로 준비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만 공급할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맥북 프로는 물량이 좀 많지 않을 것 같고 네. 그 노트북 시장에서 애플이 4등입니다. 4등. 네. 1, 2, 3등은 잘 아시는 델, HP, 레노버 이 업체들이고 애플의 노트북 출하량은 연간 2천 몇백만 대인데 여기서 프로가 한 500만 대 정도? 나머지 2천만 대까지 에어 정도 되는데 그래도 애플 많이 올라온 거네요.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옛날에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예전엔 네. 그래서 어쨌든 프로 쪽에는 지금 물량이 프로 쪽이 16인치, 14인치 두 개인데 네. 이게 물량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만 지금 공급할 가능성이 크고 개발은 LGD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캐파가 적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 BOE는 이렇게 좀 준비는 하는 것 같은데 아직 기술 사양이 안 되고 그러면 이 상태로 간다면은 고작 1년 뒤에 맥북 에어가 나와야 되는데 물론 이제 사양이 좀 다르긴 합니다. 여기 뭐 LTPS라든지 싱글 스택 OLED 뭐 좀 다 사양이 다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애플의 눈높이를 맞추고 캠파를 가진 업체가 삼성 디스플레이밖에 없긴 합니다. 물론 LG 디스플레이도 아이폰 OLED를 점점점 늘려가고 있긴 하지만 네. 그 캐파에서 아이패드도 만들어야 되고 네. 한데 맥북까지 만들기에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BOE라든지 CSOT가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삼성은 이거 몇 세대에서 만드는 겁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는 일단 8세대 라인에서 준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작년에 투자 발표했던 그 장비 반입된 이쪽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당시 2026년부터 양산하겠다고 했는데 맥북 프로가 처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2026년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대신 그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객사를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겁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IT 8세대 라인을 뭐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가동하려면은. 근데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탑재한 이 완성품이 어쨌든 계속 팍팍팍팍 늘어나 줘야 그죠?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매출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넓어지는 건데 뭐 프로는 뭐 예상대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2027년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었던 뭐 에어 모델 그게 사실은 볼륨 모델인데 그죠? 근데 그게 조금 밀렸다라는 거는 좀 국내 부품 업체는 그렇게 뭐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네요. 예, 그 부품 업체들도 그 맥북 에어 쪽을 준비하던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프로도 많이 같이 준비하겠지만 그래서 이쪽 매출이 잡힐 것으로 예상했는데 몇 년 내에 근데 그게 안 잡힐 것 같으니까 일단 1년 이상 밀린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OLED면은 LCD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패널 가격이. 그래서 이 가격 인상분을 고려한다 치더라도 이걸 가격 인상분을 뭐 최소화하는 방안을 애플이라든지 패널 업체들이 찾아야 될 거고 그러면서 어쨌든 OLED 아이패드 프로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평가는 좋았습니다. 근데 구매가 적었지만 이 제품까지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그 맥북 에어에서 어떤 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면 그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어떤 제품 평가들이 소비자 구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확보하는 거 이게 좀 과제가 쉽지 않은 거긴 하지만 수행되면은 판매는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OLED 캐파가
이런 IT용 하기에는 지금 캐파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LG 디스플레이가 그 라인이 4개 있습니다. 4개. E6 1, 2, 3 있고 여기서 아이폰 만들고 E6 4에서 아이패드 만들고 있습니다. 15K라고 보면 되고 15K인데 각 15K씩 15K인데 얼마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보다는 좀 적고 캐파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A3 쪽 증착기 기준으로 135K 있습니다. 물론 갤럭시도 만들긴 하지만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것저것 이제 많이 좀 라인에서 만들 수 있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캐파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판매도 그 3분기 4분기에 많고 1분기에 줄어들고 2분기에 비수기 이때는 또 물량이 적습니다. 그 패널 업체들이 돌릴 수 있는 물량도 그러다 보니까 그 계절성 그리고 아이폰 수요 삼성 디스플레이란 경쟁사 이것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그 캐파 문제가 크긴 하지만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은 6천만 대 정도입니다. 작년에 5,200만 대 했고 그 캐파를 더 늘릴 수 있는 사실 그 뭐랄까요 여유라고 해야 됩니까? 재정적 여유도 지금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15K 라인 하나 투자하려면은 2조 원 이상이 필요한데 그 정도 자금을 투자하기에는 힘든 상황이고 내년에 돈 없어서 CS도 못 간다던데. CS 참석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실적 발표할 때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IT OLED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겠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약간 좀 개조해가지고. 예, 그게 뭐냐면 그쪽에서 아이패드 OLED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지나면 수요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쪽 라인 가동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것도 아마 어떤 라인 가동률을 캐파 E6 1, 2, 3로는 제한돼 있으니까 이제 뭔가를 활용해 보겠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지금 미국에서 지금 중국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어떤 제재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더 가속화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그 공화당 정부니까 그 예전에 그 며칠 좀 되긴 했는데 미 국방부 장관에게 그 서한 보낸 중국 공산당 특위위원장이 하원 그 공화당 소속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공화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예전 그 집권 마지막 달에 거기 샤오미를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올렸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지 4개월 만에 그걸 해제를 물론 샤오미가 소송을 걸기도 해왔고 근데 어쨌든 그 공화당 소속에서는 지금 그 중국 업체에 대한 뭐 관세라든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지난번에 그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 보면은 BOE랑 TMR 이 두 기업을 특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가 아니라 BOE랑 TMR. 그 TMR은 그 다시 그 지난번에 방송한 뒤로 추가로 알아보니까 중국에서는 거의 뭐 이렇게 방산 기업으로 본답니다. TMR은. 그리고 상대적으로 BOE는 그보다는 덜한데 국영 기업이고. 그래서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미국 정부가 블랙리스트에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그 물론 상무부 리스트 블랙리스트에 올라야 뭐 제품 수입 제한이 걸리는 건데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은 애플텔, 레노버, HP 이런 업체들도 미국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BOE라든지 TMR들의 미국 비즈니스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한테는 좋은 소식일 수 있겠네요. 우리 기업들의 그 애플 쪽에 뭐 OLED를 납품하는 업체들 뭐 삼성, LG 디스플레이는 좋은 소식일 수 있겠고 대신 CSOT한테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CSOT.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을 인수를 하기로 했고 내년 3월에 딜이 끝나는데 공장과 함께 특허도 인수하게 됩니다. IPS 특허. IPS 특허 많이 말씀드렸는데 IPS 특허를 많이 쓰는 업체들이 IPS 기술을 많이 쓰는 업체들이 LGD, BOE, CSOT 이런 업체들. 그 LGD, BOE입니다. 그래서 CSOT가 IPS 특허를 가져오게 되면 IPS 방식의 LCD를 많이 만들 수 있게 되고 이걸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CSOT 쪽에 좀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제가 듣기로는 그 LG 디스플레이와 CSOT의 그 광저우 공장, LCD 공장의 딜이 3월에 이제 클로징이 목표인 거죠. 지금 사실 제가 보니까 한국 정부에서 기술, 그러니까 정부 사이드에서 행정부에서 이제 기술 유출을 우려하여서 막판에 지금 태클이 좀 들어온다라는 지금 얘기들을 좀 듣고 있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바로 옆에 뭐 또 LED 공장이 있다면서요. 텔레비전 유틸리티 함께 사용하는 공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좀 넘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최근에도 뭐 이제 어떤 정부에서 그 전문가를 좀 파견해서 광저우 가갖고 뭐 시찰을 했다고 해야 되나 실사를 했다고 해야 되나 뭐 했는데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고 왔다라는
누군지 내가 얘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어쩐 적에 있어서 막판에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도 좀 들리긴 하더라고요. 예, 변수는 있을 수 있고 네. 그 마지막 뒤집힐 수도 있습니까? 그게 뭐 그 딜 같은 것들은 네. 마지막에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중국 정부에서도 네. 이 2조 원의 계약을 LG 디스플레이랑 CSOT가 했는데 네. 현금이 어느 정도 유입될 수 있을지에 대한 한국으로 네. 그에 대한 제한을 걸 수도 있습니다. 또 못 들고 가게? 그 2조 원이 다 현금으로 안 들어오게끔 아. 그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범위가 LG 디스플레이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건데 그걸 만약에 어긋난다면 그걸 좀 받아 팔고 해야 그걸로 또 다른 데 투자도 하고 그럴 텐데 말이죠.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죠. 현금이 그렇죠. 많이 들어와야 투자도 하고 보안 투자도 하고 할 수 근데 있으니까. 뭐 현물로 뭐 다른 걸로 준다 그러면 참 그거 좀 복잡하겠네요. 뭐 지분을 매입하라고 한다든지 이러면은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네네. 저기 네. 그것 때문에 BOE가 아까 말씀드린 국방부 뭐 블랙리스트 그것 때문에 BOE가 LGD 광저 공장 인수전에서 좀 발을 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그게 왜냐하면 이게 오랫동안 그 뭐 하원 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네. 국방부 장관의 서한을 보내고 그 앞에 미국 싱크탱크에서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네. 이 자료를 읽어보면은 꽤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BOE 같은 큰 기업이 그걸 모를 리도 없고 그래서 IPS 특허를 본인들이 LG 디스플레이로부터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네.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본인들이 오르면 미국 비즈니스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BOE 입장에서. 그러면 굳이 돈 들여서 몇 조 원을 들여서 IPS 특허 사고 했는데 미국 비즈니스 힘들어지면은 남는 게 별로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BOE 입장에서는 공장 자체는 필요하진 않았고 IPS 특허가 필요했던 겁니다. IPS 특허.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요인 때문에 반대로 CSOT는 그 IPS 특허를 가져오게 되면은 네. 미국 비즈니스 반사 얘기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 계약 상대가 바뀐 것이 아닌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 쉬다가 오겠습니다.